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홀이 있는 평면도형의 무게중심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 하는데요. 이 홀이라는 것은 구멍이란 뜻이잖아요. 속이 비어있는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먼저 문제를 설명해 드리고, 이번에는 좀 다르게 한번 진행해 볼까 합니다. 지금까지는 문제를 설명해 드리고, 그 다음에 풀이 과정까지 이어서 쭉 설명해 드렸는데, 이번은 좀 바꿔서요. 그 문제를 설명해 드리고, 그 다음에 그 힌트를 드릴게요. 그러면서 문제와 힌트를 이용해서 자기만의 방법으로 홀이 있는 평면도형의 무게중심을 한번 찾아서 그 방법을 댓글에 먼저 정확하게 달아주시는 분께 제가 선물을 드리는 방법으로 한번 방향으로 한번 진행해 볼까 합니다. 먼저 문제를 설명해 드릴게요. 자, 홀이 있는 평면도형의 무게중심은 어떻게 구하느냐의 문제인데요. 지금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직사각형 모양이라고 간단하게 생각해 보죠. 가정을 해보죠. 보통의 경우에 직사각형의 무게중심은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 대각선이 교점을 구하면 그 교점이 무게중심이 되거든요. 자, 그런데 그거를 일반적인 사각형으로 확장하면 좀 내용이 어려워지죠. 왜냐하면 우리는 교육과정에서 그 삼각형의 무게중심만 다뤄요. 일반적인 그 사각형의 무게중심은 다루지 않습니다. 그래서 삼각형의 무게중심을 이용해서 사각형의 무게중심을 구하고, 그 다음에 삼각형과 사각형의 무게중심을 이용해서 오각형의 무게중심을 구할 수 있는데요. 그에 대한 그 자세한 설명은 제가 이제 이 시간에는 드리지 않을 거예요. 대신에 어디를 보시면 되냐면, 자, 아래쪽을 볼까요? 일단은 이런 부분은 힌트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삼각형의 무게중심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데, 삼각형의 무게중심은 세 중선의 교점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사각형의 무게중심은 배워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사각형의 무게중심. 더군다나 오각형의 무게중심은 더욱 어렵겠죠. 근데 이제 이런 사고의 확장, 이거를 이제 수학적 창의력이라고 부르는데요. 삼각형의 무게중심 구하는 방법을 이용해서 사각형의 무게중심을 구하고, 다시 삼각형과 사각형의 무게중심을 구하는 방법을 이용해서 오각형의 무게중심을 구할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데, 이거는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요. 일단은 제가 그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유튜브 올렸으니까 그거에 대한 안내를 먼저 해볼게요. 여기 유튜브에 그 수학귀신, 제 닉네임이 수학귀신입니다. 수학귀신하고 무게중심이라고 검색을 입력한 후에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무게중심에 관련된 동영상이 올라와 있는데요. 먼저 이제 GSP라든가 GeoGebra, 알지오메스로 삼각형의 무게중심을 작도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 걸 이용해서 그리는 방법을 설명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질량중심.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오각형의 무게중심. 사실은 이제 오각형의 무게중심은 뭐 네이버라든가 다음에서 검색을 해도 잘 찾기 어려울 거예요. 이걸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삼각형의 무게중심 뭐 교육과정에서 다룬 내용도 한번 보시고, 여기 있네요. 사각형의 무게중심을 구할 수 있는데, 이 사각형의 무게중심은 삼각형의 무게중심을 확장해서 구할 수 있어요. 굉장한 아이디어가 필요합니다. 그걸 한번 보세요. 어떻게 하면 사각형의 무게중심을 정확하게 찾을 수 있는지. 힌트를 드리자면 지금 이제 GSP로 그린 것도 있고 지오지브라로 그린 것도 있고 있는데, 여기 보면 여기 알지오메스로 그린 거거든요. 이 알지오메스를 그리는 과정을 보여드리는데, 여기 보면 볼록사각형을 그리면 바로 그걸 드래그해서 오목사각형의 무게중심을 바로 찾을 수 있어요. 굉장히 신기할 겁니다. 이걸 한번 해보세요. 요까지가 바로 이제 힌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각형의 무게중심까지 찾았다면 보통 멈추는데, 제가 보기에는 어차피 GSP5나 지오지브라는 알지오메스 프로그램을 이용할 거면 오각형의 무게중심 꼭 도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오늘의 문제는 오각형의 무게중심을 찾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다시 한번 한글 파일로 가면, 오늘의 문제는 홀이 있는 평면도형의 무게중심은 과연 어떻게 찾을까입니다. 자, 이렇게 꽉 찬 직사각형 모양이 아니라 일단은 전체적으로는 직사각형 형태로 가정을 하죠. 그게 좀 쉬우니까요. 자, 그랬을 때 홀이 있다라는 뜻은 뭐냐면, 이게 근데 일정하진 않아요. 일정하진 않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일정 부분을 임의대로 조정을 해서, 여기서 이제 그 테두리 배경에서 배경을 노란색이 아니라 만약에 하얀색으로 한다면 좀 비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중간중간에 여러분이 이제 원하는 대로 마음껏 이렇게 이제 비어 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홀이 있는 형태로 되겠죠. 색으로 하고요. 또 다시 하얀색으로 하고, 그 다음에 설정을 누르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다. 간단하죠?
그리고 이제 아예 이렇게 한 칸만 있을 수도 있어요. 한 칸만, 이쪽에다 한 칸만 그려볼까요? 한 칸만 그려놓고, 자, 여기를 이제 비어놓는 홀을 만들어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이렇게 설정을 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런 다음에 어느 한쪽에서는 또 이렇게 뭐 길게 또 나타낼 수 있고요. 홀을 만드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하니까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임의대로 만들어도 돼요. 네,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세로도 될 수 있고, 자, 그러니까 이제 이 양식은 제가 드리지는 않을 거니까 편한 대로 만드시면 돼요. 편한 대로 만드셔서 그냥 그 본인이 만든 평면도형에서 홀이 있는 평면도형의 무게중심을 찾는 방법이 중요하겠죠. 그 방법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면 제가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쪽 예를 들어서 이쪽 구석에서도 하나를 뺄 수가 있겠죠. 만드는 과정이 쉽죠. 그죠? 직사각형을 그린 다음에 전체를 뭐 노란색 색깔로 이제 이렇게 채우고, 그 다음에 일부분을 조금씩 본인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삭제해 나가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재밌는 뭐 얼굴 모양도 하면 되는데, 뭐 대칭되는 것보단 비대칭 형태가 좀 수학적인 의미가 있겠죠. 자, 그러면 홀이 있는 거를 만들었어요. 뭐 중간에 이렇게 뭐 이 한 칸을 이렇게 떼도 되겠죠. 그죠? 이렇게. 예. 만드는 방법이 굉장히 많겠죠. 그죠? 각자 다른 모양으로 이렇게 마음대로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과연 이 중심은 어디 있을까? 비어 있는 것, 즉 홀에서는 무게가 없다라고 가정을 해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럼 이걸 만드는 무게 중심을 찾는 방법을 편한 대로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가로의 길이에서 여기 정확하게 한 칸 한 칸이 직사각형일 때 직사각형의 중심을 뭐 1, 2, 3 이런 식으로 놔도 됩니다. 그건 상관없어요. 높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요 중심을 1, 2, 3 세로축을 마찬가지로 나타내도 되겠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임의대로 이제 수학적인 가정을 써도 되고요. 단지 이런 홀이 있을 때 홀이 있는 평면 도형을 그린 다음에 무게 중심 찾는 방법을 정확하게 설명해 보세요. 단지 또 하나 힌트를 드릴게요. 아까 그 삼각형, 사각형, 오각형의 무게 중심을 찾는 방법으로는 접근하기가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삼각형, 사각형, 오각형 모두 홀이 없거든요. 그래서 홀이 있는 경우는 여러분 질량 중심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질량 중심. 여기 질량 중심 하면 어렵게 느껴지는데 사실은 간단해요. 뭐냐면 다시 한번 유튜브로 가게 되면 제가 질량 중심에 대한 동영상을 만들어서 올려놓은 게 있거든요. 질량 중심이라는 게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아르키메데스가 이제 만든 건데요. 시소를 생각하면 됩니다. 놀이터에 시소가 있으면 같은 무게의 두 아이가 앉아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균형대에서, 그러니까 받침점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아이가 유리하죠. 가까이 앉은 아이보다 멀리 떨어진 아이가 가라앉습니다. 무게를 더 느껴요. 그죠? 그게 바로 질량 중심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거를 힌트로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질량 중심을 한번 동영상을 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접근하면 답을 얻을 수가 있거든요. 자, 요 그림은 각자 그려도 됩니다. 각자 그려도 되고요. 아니면 요 그림을 제가 그 댓글로다가 올려놓거나 아니면 제 카페에 올려놓고 URL을 댓글에 올려놓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상품을 줄 거냐? 일단은 제가 쓴 것 중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이제 교보문고인데요. 인터넷 교보문고. 제 이름으로 검색하면 제가 쓴 책이 나옵니다. 제 이름으로 검색하면 제가 쓴 책이 나오는데, 지오지브라 무작정 따라하기, 현재 꽤 오랫동안 과학 분야 베스트셀러였다가 지금 이번 주에 잠시 밀렸네요. 그 다음에 알지오메스 무작정 따라하기, 그 다음에 변형 하노이탑, 그리고 하노이탑. 아무래도 이제 수학 관련된 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GSP5 무작정 따라하기. 이 책들 중에서 본인이 희망하는 것을 원하는 것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이제 멀리 떨어져 있는 분은 제가 그 구글 드라이브 문서로다가 비밀리에 본인의 이름과 주소를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걸로다가 우체국 택배로 보내드릴게요. 자, 한번 상품을 한번 뭐 상품이 목적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도전해 보시고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제가 드리는 책을 한번 받아보시면 좋겠네요. 저는 제 설명 여기까지고요.
이 그림은 댓글에 저장을 하고 댓글에 URL이나 이 파일을 그대로 올릴 수 있는지 한번 본 다음에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다리겠습니다.